멋지게 나타나서 영화들에서 놀라운 연기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신나는 그 2019년 하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관객층들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독립장편 영화를 익숙하게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독립영화라는 것에 대한 팬덤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건 되게 신나고 기분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그 내년에 개봉하는 독립장편 영화 감독들은 저그라이 특히 3명의 감독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개봉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서 매기는 가장 유니크한 영화죠. 그리고 그 아마 GV는 물론이고 영화를 몇 번씩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매기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뭐 벌스나 우이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면 볼수록 숨어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 더 부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기는 볼 때마다 내가 저번에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 시퀀스별로도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감독 스스로가 그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던 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요 근래 들어서 거의 유일하게 완성도 높은 코미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고요. 그래서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GB 2번 이상이시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희는 어떤 뮤지컬처럼 여러분을 회전문 관객이라며 멸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굉장히 감사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간략한 질문만 던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내기도 한 2주 남았죠. 이렇게 GB 일정이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궁금하셨던 것 혹은 여전히 오늘 보시고 떠오르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몇 개 준비했어요. 그 배국사에서 일단 이러면 안 되는데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신 분한테는 특별히 배지를 선물로 드리고요. 다 파는 거예요. 얼마나 하겠어요. 나머지 분들께는 이게 뭔가요? 아, 엽서랍니다. 요즘은 엽서를 뭐에 쓰죠? 제품이 있습니까? 좀 궁금해지는 선물인데 어찌됐건 영화에 발이 나오나요? 아 이게 강서의 발이라고 합니다. 아 예. 이 포스터 그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크게? 아직 컨펌이 아니에요. 컨펌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엽서를 드릴 거예요. 먼저 감독님 그 드디어 개봉을 해서 첫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데 어때요? 이제 한 2주 지났고 3주 차. 3주 차고 3만 정도 들었으니 이제 무서운 기분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더 길게 가늘게 가고 싶어서. 지금 방금 1, 2주 얘기하셨는데 저희 더 길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저희는 크리스마스까지 가고 싶어요. 얇고 길게. 지금 막 배급하고 마케팅 쪽 얼굴이 허해지는데요? 직원들. 어때요? 이 정도가 미는 이제 매기 크리스마스라고. 아니요. 저희가 추석 때 메리 추석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다. 지금 일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어떠세요? 영화의 완성 관객을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이것을 몸소 체험해본 게 처음이어서 항상 GV를 이렇게 하루 딱 안 했었거든요, 개봉하고. 근데 매번 떨려요. 그게 아마도 오늘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평생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아까운 기분이에요. 평생 가면 큰일 아니죠. 당신 필모그래피가 여기서 끝이 난다는 얘기죠. 네, 빨리 이제 다음 데뷔작을 유작처럼 만드시면 안 돼요.
영화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기관들 중에서 가장 영화를 잘 이용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영화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홍보 영화나 찍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좋은 영화를 만들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국가인권하고 맥이하고 상관이 있나? 라고 처음에 생각하실 텐데 저는 되게 상관이 있게 만드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그 영화 담당하시는 분들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일단 3등도 그렇죠. 3등도 사실은 4등 그렇게 낚였네. 어떻게든 메달은 하나 얘기하고 싶었어. 아 내가 너무 아꼈나 보네 이 친구를. 네, 근데 그렇잖아. 3등이면 메달은 달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은 영화 특히 그 자기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었을 거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생각한 게 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전에는 제 나름대로 상업 영화를 쓴다고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제 계속 완성해 나가는데 어떤 갑갑함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이 상업 영화인가? 나는 상업 영화에 맞지 않는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되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찰나에 이제 제안을 주셔서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썼고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를 다 찍고 이전에 썼던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되돌아봤는데 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 이걸로 그럼 우리가 새로 하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올렸던 건 장면인가요? 아니면 플롯인가요? 인물인가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된 인물이었는데 민영이가 매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병원이라는 어떤 장소 정보도 있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윤영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매기를 돌본다. 또는 매기를 본다? 매기와 대화를 한다? 매기를 바라본다. 매기를 바라본다. 전생 대화 나누는 것 같아요. 혹시 뭐가 보이나요? 인형이가 보여요. 이런 거 생각이네요. 근데 시나리오를 두 분이 같이 했었다라고 타이틀은 뜨잖아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시놉시스 같은 쭉 그냥 되게 마음속 이야기도 있고 대사도 있고 막 섞인 한 3장, 5장짜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씬으로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업마다 다르긴 한데요. 문장을 씬으로 컨버팅을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 보조 작가를 잘해요. 이런 씬에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그걸 제가 문장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 보정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우 구조화 단계 가는 질문인데 실은 우리가 프리프로덕션 때 물론 감독과 배우가 그 시나리오를 같이 얘기를 하고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건 원래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처음에 이런 캐릭터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었어요 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얘기가 필요 없고 근데 구배우 입장에서는 이옥석 감독의 영화는 시나리오를 같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사나 행동이나 이야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숨어 있었던 어떤 원래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나요? 다른 작품을 할 때랑? 차이가 있어요. 네. 훨씬 더 깊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생각은 안 되고 자연스레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에 대한. 그래서 그럼 저보다 좀 유리한 위치에서 연기를 그렇죠. 네. 그거 분명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미리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겠죠. 유출된 답안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유연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예쁘게 얘기하면 서브텍스트가 담긴 어떤 현장성 있는 대사를 서로 주고 받을 수도 있다든지 그래서 좀 친밀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썼던 대사들이 있다면 이걸 왜 이렇게 안전하게 썼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렇게 심심하네? 그냥 정보만 있었던 대사였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용석 감독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그러니까 제 얼굴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가 다 들켜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몰래 와서 이제 협박하고 이제 연기가 진짜 구리다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좀 무서웠어요. 네, 그런 것들 감독님이랑 감독님이 교환 배우에게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경솔하게 보잖아요.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와서 컷 하고 나서 오빠한테 와가지고 그거 선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맞아, 맞아.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했는데 야 이걸 좀 더 잘해야지거나 야 요걸 요렇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건 네가 아니잖아 이래버리면 그건 정말 못하는 내가 아닌 게 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는 옆에서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면에 이주영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는 아까도 감독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재미는 뭐냐면 각각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화가 됐는데 그 시퀀스들이 심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의 줄거리를 누가 말하라고 하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하나가 유출이 돼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만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래서 모두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까지가 하나의 영화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가는 부원장과 그 간호사 선생님의 얘기가 또 하나의 얘기고 그 다음 얘기는 또 그 성원이가 그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서 그 사람과 벌어지는 얘기가 또 하나의 이야기고 그런 성원과 함께 동거를 하며 버티고 사는 윤영이가 또 하나의 이야기고 근데 그런 윤영이가 성원이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갑자기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다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독립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연기로 이렇게 사이에서 바늘을 꿰던 뭐 실을 꿰던 엮어줘야 되는 역할이 윤영이였기 때문에 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시퀀스에서 연기가 있고 그 시퀀스와 시퀀스를 연결시키는 연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은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말씀하신 그 시퀀스를 저는 좀 분리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단편 영화 여러 개를 찍고 있는 것처럼, 옴니버스인 것처럼. 그래서 확실히 윤영이는 성원가 있을 때 그리고 부원장가 있을 때가 다 어떤 다른 양상들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이 전의 시퀀스와 다르게 하면은 다른 인물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오히려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 서사에 저를 맡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각 인물을 대하는 윤영이를 보여주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이주영 배우님 나온 영화를 단편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계속 꿈의 제이는 물론이거니와 그래 뇌치던 방이야 뇌치던 집이야 연기 있으면 방이죠. 뇌치던 방. 뇌치던 방이라든가 근데 되게 달랐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영 배우님께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러움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동시대에 너무 놀라운 여성 배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영화들도 그렇습니다. 뭐 김세벽 배우, 뭐 이상희 배우, 뭐 한둘이 아니죠. 네, 뭐 김예은 배우도 있고 어때요? 이런 이를테면
그리고 영화를 시작하고 배우로 시작하는 방식도 좀 비슷해요. 독립영화, 단편영화로 시작을 해서 독립 장편영화를 하고 지금은 이를테면 뭐 상업영화에서 어떤 작은 역할이나 드라마에 나오기도 하면서 계속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어떤 동시대군을 갖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가요? 너무나 든든해요. 음.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말씀하시는 배우 중에 제가 친분이 있는 배우도 있고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배우도 있고 그런데 서로는 다 일단 알고 있잖아요. 저 배우가 어떤 행보를 가고 있고 뭐 어떤 작품을 다음에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돼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다른 작품이 이렇게 잘 되면 우리 작품이 또 득보는 일도 있고 다른 배우가 가고 있는 길을 또 내가 뒤이어가면서 아니면 나를 따라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 길을 다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질투하거나 사실 그럴 수도 있는 위치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 응원하게 되고 되게 지금 말씀하신 배우들이나 뭐 전여빈 언니라든지 뭐 전소니 배우라든지 저도 들으면서 더 생각이 난 배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저도 실제로 되게 구교한 일단 여섯 배우만 얘기할게요. 배우와 상대 맞는 상상이 조금. 근데 다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또 조금씩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배우들이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든든해요. 응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를테면 그 영화제에서 특히 이제 서독제나 뭐 이런 그 독립영화제에서 배우에게 상을 주는 걸 고민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지난 몇 년 동안 후보가 기본적으로 여성 배우들만 나오게 되는 건 그만큼 어떤 그 군이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서로 경쟁을 하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게 얼마나 든든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이옥석 감독에게도 마찬가지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어떤 세대에서 그 비슷한 방식으로 데뷔를 하는 여성 감독분들이 쫙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저는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쵸 뭔 일이야? 내가 만약에 그때 저야 뭐 한국전쟁 끝나고 그 어려울 때 미국 부제품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시절이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주 사적으로 박찬욱 감독님하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선배 감독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연출부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찌됐건 독립영화를 하면서 각계약진을 했고 이를테면 김동원 같은 할아버지가 동년배는 아니지만 여하튼 동시에 같이 영화를 하면서 감독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전진하는 직업군이라는 게 되게 부러웠구나 내가 라는 생각을 했어서 이옥석 감독한테 좀 궁금해요. 근데 영화는 되게 다르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과거에 이제 학교 영화과를 나왔는데 그때도 참 여자 동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제가 장편을 찍고 이렇게 많은 여성 감독들이 동시에 개봉을 하기도 하는 어떤 이 흐름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변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단편을 꾸준히 찍고 장편 시나리오를 꾸준히 찍고 있던
상황들에서 항상 작업을 해왔어서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최근에 그 윤가은 감독님이랑 한가람 감독님이랑 김보라 감독님이랑 같이 GV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는 뵀지만 그렇게 한 번 딱 모이면 다음에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다가 아니면 그냥 삶을 살다가 문득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친구가 생긴 기분이 들어서 저는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너무 한국에 이제 여성 영화 감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묶이지 않았을 때 이때를 떠올리면서 얘기해도 참 재밌겠다라고 해서 그때 사진 찍은 게 우리 어느 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헤어졌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이제 감독들이 윤가은 감독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이제 만든 거지만 어쨌든 되게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고, 근데 아마 이제 이석 감독도 그렇고 뭐 고로 감독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상업 영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운 예산으로 무언가 컨트롤해 볼 수 있는 영화를 간다고 전진할 때 그러니까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되게 이용들을 서로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 그 구교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사적인 궁금함인데 몸 연기 같은 건 따로 연기를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서 있을 때 연기가 되는 배우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걷거나 서 있는데 연기하는 느낌이 되게 좋게 들었던. 그러니까 온몸을 조절할 줄 아는 배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 근데 저도 잘 걷는 배우를 좋아했어요. 항상 이렇게 뭐 대사를 잘 치는 배우도 좋지만 가장 먼저 저 배우님은 정말 잘 걷는다를 항상 프레임에서 봤는데 그걸 신경 쓰고 살았었나 봐요. 봤을 때부터 배우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걷지? 저는 사실 그런 워킹들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 하드웨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걸음을 계속 택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마다 되게 걸음이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네. 그래서 되게 의도된 걸음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아마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서 구교환 배우랑 가장 많이 영화를 쓴 게 이옥수 감독님 아닐까요? 얼마 전에 네.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네. 영화도 갖고 거기서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거기 잘 걸어요. 네, 잘 걸어요. 잘 일을 잘해요. 완전 그 현지 사람 거.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가 그 100초짜리 영화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얘가 왜 이러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얘가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얘가 왜 이러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건 정말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해내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믿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근데 구견 배우님은 그걸 항상 실현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관객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연기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걸 좀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 계산 머릿속으로 하신다기보다 되게 동물적으로 움직이시는 건가? 이렇게 그냥 추측할 뿐? 어떠세요? 대본에 충실합니다. 네? 대본 대본에 감독님이 누군지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의 성향을 빨리 알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본보다 근데 뭐 좋아하지? 뭘 해야지 감독님이 만족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눈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독님이 누구인가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저는 장르를 나눌 때 그냥 뭐 호러 코미디 이렇게 안 나누고 그 감독님이 장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옥석도 보면 이옥석 감독이 장르인 거고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 장르면은 거기 안에 어떻게 쏙 들어가지라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구교환 배우님은 언제나 되게 놀라움을 주는 것 같아요. 언제나 놀라움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매기에서도
사실은 그 훨씬 더 분절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의 전반 중반까지는 그냥 서포터처럼 있기도 하다가 그런 연기들이 되게 놀랍고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맥이라는 영화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객들이 쉽게 좋아하기 힘들 거다. 왜냐하면 되게 뭐랄까 오소독스한 코미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좋아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쉽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그것은 어쩌면 배우들 이 두 명 거기에 플러스 뭐 문소리 배우라든가 이분들 근데 뭐 오늘 안 나오시니까 굳이 그분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만 칭찬합니다.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객들이 쉽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영화일 텐데 되게 쉽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아볼까 해요. 예, 제일 먼저 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줄에 머리가 드신 분 축하드려요. 배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반 장면에 이제 간호사가 밥을 먹으러 나가고 물통에 개미가 빠져 있는 거야. 좀 뒤에 다시 개미가 올라가는 그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병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냥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보면 이 병원에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 병원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공간을 뚫어버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부분은 되게 과거의 병원 같잖아요. 예를 들면 간호사의 복장이나 이런 건 과거의 병원이고 그리고 그것의 이미지를 주는 것처럼 흡사 공포 영화인 것처럼 그 사진에 나오는 자료 화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좀 살아있다고 우기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인 것처럼 거짓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부분은 그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죠. 뭐 이렇게 출근 카드를 꼽는다든가 아니면 다트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감독이 놀아보자라고 세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공간이라서 아마 질문하신 것 말고도 되게 다양한 심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감독은 바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이렇게 읽어주세요가 아니라 즐겨주세요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 같아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저 뒤로 가봅시다. 맨 뒤에 계시는 안경 끼신 분이고요. 질문은 한 분당 한 개의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싱크홀을 구경하는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여자분이 제가 영화를 한 두세 번 보다 보니까 혹시 감독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고요.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믿음을 검으로 의심을 방패로 전진하자 뭐 이런 단어가 그 문장이 나오던데 그게 혹시 네, 그 와닿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기 잘하네요. 이옥석 감독님. 어떻게 들어갈까요? 초에서 맞죠? 이옥석 네, 감독님.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네.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옥석 감독도 나오고 그리고 수성못이라는 영화로 올 초에 개봉을 했나요? 작년에 네, 개봉을 유지영 했죠. 감독. 유지영 감독이 그 고릴라 CF 찍을 때 조감독으로 나오는 또 감독이고 그 영화 아카데미는 감독들에게 연기 수업을 시키나요 따로? 강제로 출연을 해야 돼요. 다른 연출자의 한 번 이상씩 출연을 해야 아 돼서 진짜? 네, 모든 사람이 연기를 해야 돼요. 당신들은 나랑 영화 아카데미를 안 다녀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 영화 어쨌든 감독이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경해도 돼요라고 하는 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이 영화가 성원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등장해서 구경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재밌다 연기 생각해요. 되게 좋았어요. 인터네이션이 되게 좋잖아요. 싱크홀에다가 뭐 배설물 던지는 것도 딱 감독스러워요. 저도 똥 싸고 이제 영화에다가 아닌가요? 자,
제일 먼저 드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예, 그 머리 방금 전에 뒤를 보신 게 저걸 무슨 색이라고 하죠? 복숭아색이라고 하나요? 포도주스색. 안녕하세요. 제가 영화 세 번째 관람인데 항상 궁금했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윤영과 이경준 부원장이 광고 촬영을 하고 이제 분장실에서 대화를 할 때 이경준 부원장이 자기도 폭력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 하면서 그 어릴 때 리코더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항상 어떤 건지 앞서서 두 번이나 이제 이경준 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윤영이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쯤 이제 세 번째 때는 관객분들이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랑 윤영이가 참 잘 들어주는 친구인데 거기서 확 끊어버릴 정도로 지금 급한 어떤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넣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건 윤영이라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난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끊임없이 언제나 저지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부원장 또래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왜냐면 그 세대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털어놓잖아. 그거 꼭 지 얘기를 한다. 그냥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자, 이런 경우에 남자친구에게 대놓고 물어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안 때리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둘 중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 얘기하면 되는데 누군가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무조건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는 이상한 중년의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해야 되는 태도니까 저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야, 나는 옛날에 딸이 없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데 윤영이 정말 그것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훌륭한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번에는 저쪽 멘티 이 라인의 멘티 좀 앞으로 올게요. 우리 시간 꽤 있어요. 이러고서 나중에 내가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제 기억이 맞으면 각본 이옥섭 구교환이고 제작 구교환 이옥섭 이렇게 반대로 돼 있던데 혹시 일부러 그렇게 넣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고 그 약간 서로 이게 디테일이 다른데 약간 폰트가 달라요. 그 농담이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옥섭 감독이 더 많이 썼고 돈은 구교환 배우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군요. 아니 제가 더 열심히 심부름을 했죠. 그리고 편집도 제가 더 키보드 앞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구교환 이옥섭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다음 작품에 또 바뀌었어요. 편집을 지가 더 많이 해서 이옥섭 구교환 편집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이 EX9 HD는 기본적으로 옥석 감독님의 공이 더 큰 건가요? 그렇죠. 네. 이옥섭 감독님이 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세 분 연달아 가볼게요. 네, 저기 일단 체크 무늬 입으신 분 그리고 그 앞자리에 하늘색 옷인가요? 네, 뒤돌아보신 분 그다음 그 뒷분도.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안에서 그 유머 코드가 굉장히 상당하신데 그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언제부터 그렇게 유머 코드가 자신들에게 있었는지 깨달으셨는지가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그런 유머를 키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걸로 하죠. 지금 이렇게 관객들을 만날 때 우리 유머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을 보는 거고 좋아한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그거잖아. 트위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팔로우 하나 애들 거만 볼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트위터에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영화가 천만이 아닌 거야? 트위터에 지금은 내가 다 바뀌었는데 아니 그래서 저한테 원래 놀라운 그래서 놀라서 그러는 건데
그 매기대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드리프트를 쫙 치시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끼리끼리 노는구나. 그럼요. 그 끼리끼리로 우린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끼리끼리인 소수로. 네. 그다음 어떤 분은 무슨 아직 같은 거 같은데 무슨 선배님이 잠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뒷문으로만 느낄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영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카카오 그 방. 그냥 배우도 들어갔구나. 네. 네.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 그 엔딩부에 그 이주영 배우님이 구경 배우님 불러서 이제 얘기하려고 부르는데 결국엔 그 구경 배우님만 얘기를 하고 이주영 배우님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불러낸 이유가 있는지. 저 얘기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물어보러 갔잖아요. 네. 그리고 물어봤고 성우는 대답을 했고.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어떤 곳을? 그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거였죠? 제가 그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주영 배우님 대사가 기억이 안 나고 그 구경 배우님 얘기만 한그 다시 보시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저도 아, 불러내서 그러면 네, 통화해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싱크홀 생겼을 때 계속 그 밑에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잠깐 조르신 것 같아요. 그 아니 그 싱크홀 이제 마지막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 구경은 계속 떨어져 있고 이정면 밑에 쳐다보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대사가 없었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성원이 윤영아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네, 대답 안 하고 계속 왜 응시만 하고 있냐. 이건 이제 시나리오에 자기 대사가 없었고. 네, 맞아요. 대본상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진짜로 들렸을 수도 있고 윤영의 마음속에서 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들으면서 윤영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실까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침묵만큼 큰 대사가 없죠. 멋있는데? 그래서 정말 누군가는 죽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하였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성원아 거기 좀 있어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때부터 시퀀스가 하나 더 시작돼야 돼서 영화가 네, 두 시간이 영화가 넘어요. 수가 없어가지고. 영화 2시간이 넘으면 대본하기 좀 힘들거든. 근데 뭐 애니시에 대한 감상이 다 달라서 아마 혼란스러우신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게 아마 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 막 상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싱크홀이라는 것 자체가 페이크로 보셔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사실 싱크홀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싱크홀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윤영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망해라 이 지구 같은 상상이고 페이크다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일단 윤영의 마음속에서 애인이라는 놈이 직업도 없고 야 알바라도 좀 뛰어라 라는 마음속에서 그런 그 싱크홀이라는 상상을 윤영이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실제로 싱크홀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자연적 재난인데 그게 인간의 마음까지도 관여를 해버린 거로 읽으셔도 되고 마음껏 읽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에 한 번 더 계셨죠? 네, 저는 오늘 내기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 보면서 이건 믿음에 대한 얘기인 건가 했었는데 초반에 그 부원장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의심했을 때 찾아갔을 때 결과가 진짜 아팠었어. 그 말하자면 의심이 어떤 다행스러운지 안 될 감정 그런 거를 느꼈고 또 중간에 구경한 배우님께서 그다시 그 에피소드에서도 반지를 저 후배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감정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에 그 메인 두 분의 이제 에피소드가 마무리될 때는 전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를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의 폭력 성향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했던 게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른 결로 마무리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믿음에는 규칙도 없고 어떤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진행했던 거고 성원이 때렸어라고 했던 게 반전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정말 아까부터 제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되게 이 영화를 보는 식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황망하게 읽으셔도 되게 재밌으니까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여성 감독의 단편 영화를 본 이후에 처음으로 이건 관객이 마음껏 상상해도 되는 영화가 오랜만에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도 문소리 배우가 나와요. 네. 난 이 제목을 묻지 마. 은밀한 아니야. 단편 영화고 묻지 마요. 나한테 단편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생각나게 얘기할게요. 근데 예를 들면 구경 배우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반지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그동안 놀고 먹던 애가 노동일을 하면서 손가락이 굵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실수록 이 영화는 더 재미있는 거다. 이를테면 나를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씬 전체가 윤영의 상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수록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를 좀 가볍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보기도 하지만 가볍게 보시면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순간순간의 우화 같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길로 가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분들도 딱 찍지 않아?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약간 영화 약간 미적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매기라는 영화랑 매기에 나오는 의상이나 소품이나 그런 세트가 되게 영화가 가진 약간 그 스타일리시함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막 영화 보면서 약간 특정 브랜드 가방이 되게 갖고 싶어지는 약간 윤영의 방이나 병원의 그런 카드 찍고 약간 그런 디자인 같은 게 너무 되게 좀 잘 어울리고 되게 좀 그런 걸 생각해서 혹시 영화 만드실 때 의상이나 세트에 관해서 혹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었는지. 왠지 이 영화를 찍을 때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얘기고 지나온 어떤 시간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영이 사는 세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색감이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신 분들도 색을 합쳐보면 10가지가 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이 너무 컬러풀해서 윤영의 집, 그 병원, 뭐 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들이 컬러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게 가장 컸었어요. 여기 안경 끼신 분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시는데 초록색 옷을 입으신 네. 저도 매기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물론 상상에 맡기는 게 좋다고 하셔서 상상에 이제 그냥 맡기고 싶으면서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좌회전을 딱 틀었는데 계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영이 이제 남자친구한테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막 하면서 되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장면에 이제 오토바이를 탄 성원이 막 이제 네가 뭐 너가 죽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진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정말로 그냥 윤영이 혼자 머릿속에 그려내는 상상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궁금해 해주시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 나가시면 뒤가 되게 다르게 읽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믿고 보면 뒤가 정말 더 무섭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장르가 달라지죠. 그래서 윤영이는 생존자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생존자가 되는 거고, 성원이는 정말 그 전문적인, 이번 일이 시작이자 끝이 아니라 이게 몇 번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됐는데, 나는 2번 이상 주기에 참석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손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질문을 받아준 적이 없다. 인 분들만 한번 가봅시다. 믿고 맡기는 주기. 감사합니다. 세 번째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이혁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전에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감독님들 다 모여서 관람했던 그 지브리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하는 복용이 관람 그 단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독님의 스타일이 뭐 비주얼적이라든지 사운드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우러져서 코미디를 굉장히 잘 뽑아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기를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었는데요. 방금 전에 그 컬러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좀 담고 싶다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관람할 때 사운드에 집중을 하면서 보고 두 번째에서는 굉장히 비주얼적인 거, 시퀀스마다 굉장히 컷마다 되게 원색적이고 굉장히 강한 색깔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꽂혀서 굉장히 많은 관람을 했었는데 특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대비가 굉장히 어우러서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원에 쌓여있는 그 가방도 약간 그 색이 좋아였고 굉장히 뭐 윤영의 상의도 빨간색이었던 적이 자주 보였었고 색채 대비가 굉장히 그 세 가지의 색깔의 색채 대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비주얼적으로 의도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패티시가 있네요. 근데 그때그때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입고 있을 것 같은 옷들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출팀이랑 이제 의상일기 같은 거를 썼었어요. 왠지 이성원은 주황색 팬티를 입을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게 존재했고, 윤영과 지현 씨가 만날 때 그리고 성원의 작업복 같은 것은 이들이 셋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한 번에 한 화면에 담기는 적이 없어서 이 정도의 연결이 있었으면 의상으로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 빨강, 노랑, 파랑? 예,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그 배경이랑 비슷한 옷을 입히자라는 정도의 계획이 있어서 배경이 그렇게 돼버리면서 의상도 그렇게 따라갔었어요.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의상 피팅 같은 것도 해보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씬에서는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성원과 윤영의 옷이 중복되는 씬이 많이 있어요. 그런 디테일에서 뭐 옷을 뭐 같이 공유하면서 입는 사이다 뭐 이런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하기도 했었고 좀 그런 감독님에게 있어서 의상도 하나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디테일하게 결정을 하세요. 의상 일기를 미션분이랑 같이 써요. 여인왕의 의상 일기. 근거 없이 그냥 막 갖다 붙여요. 아 오늘은 여인양이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써요. 영화 촬영하는 현장에서 사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딴 게 아니라 물론 그 프리프로덕션 때 피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이를테면 모자다. 이런 모자 씌우자까지는 돼 있어요. 대충 무슨 색이고 이런 모자 씌우자. 그러면 의상팀에서 그 색의 그런 유형의 모자를 7, 8개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촬영할 때.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이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할 때 사실은 얘와 얘의 차이조차 잘 알지 못하겠는 어떤 것들 사이에서 뭔가 감독은 이거잖아 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고 싶고, 그리고 혹은 그러나 혹시 이것이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갑자기 이 친구가 감독이 흔들리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그때가 제일 힘든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조건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어때? 라고 물어보고, 물론 나는 마음속에 결정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정은 진짜 잠깐 안 속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구민이 되기 위해서 아마 일기를 쓰고 모든 의상이나 소품들이 그 이야기 구조나 캐릭터 안에서 그 일관성이 있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는. 네. 또 나는 주위를 여러 번 봤으나 정말 이렇게 많다고? 네. 연기도 그렇게 계신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사전에 상의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알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하든 말하세요. 하든 말하세요. 감독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모든 스타일이 다 좋은데 감독님 스타일은 그냥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해봐야지 자기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맞아요. 첫 테이크 들어갈 때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해요. 아 진짜?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붙여나가는. 저는 말을 안 하면 심심해서 선택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스탠리 큐브릭 아저씨도 눈알까지 이렇게 막 돌아가신 분 얘기를 예. 감사합니다. 저 영화를 딱히 한 번 본 영화 여러 번 보지 않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앞에서 질문할 게 되게 많았는데 앞에서 거의 다 해주셔서 혼자서 할까 말까 했던 질문이었는데, 그 서원이가 망가진 자전거를 들고 가는 그 자리랑 그 평화적 시위를 한다고 했던 그 장면이 정말 5번을 봐도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장소 같은데 혹시 너무 집중이 안 돼서 그 장면만 나오나 어디신데요? 거기다. 근데 영상교회 옆이거든요. 영상교회 아현가들 그쪽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거든요. 보면서 5번째 보면서도 맞는데 아닌 것 같고 엔딩씬은 우리 집 앞이에요. 저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히 하죠. 어머니와 함께 거닐던 그곳인데. 바다같이 표현한 데는 약간 이런 데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전거 망가진 자전거 올라갈 때 아무리 봐도 맨날 제가 아빠 차 타고 가는 길이라서 그걸 말씀해주시면 아시지. 그러면 몇 번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제 저분은 그곳에다가 이를테면 그 테마파크를 만드실 계획이라고 이제 테마파크를 조심스레.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볼게요. 네 그쪽 맨 끝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맨 끝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집이 있는 데 가서 꼭 내 질문이 이렇게 채택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말고 사이드로 앉으세요. 우리는 강박적으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받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거기 사이드 쪽으로 많이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가 마지막까지 서원이 지연이 왜 때렸는지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그냥 서원이 지연이 때렸다는 사실만 말을 해주고
환상에 맡기듯이 그냥 때렸어, 나 이거 때린 적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참 좋았거든요. 왜냐면 데이트 폭력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네가 맞으면 했으니까 맞은 거지라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여타 다른 폭력에서도 그런 식의 뭔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걸 많이 보잖아요. 네, 혹시 감독님이 그걸 의도하시고 그렇게 연기하시는 건지만 그 민영이 지연을 만났을 때 지연이 들고 있는 게 뭐 맞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서. 네, 맞아요. 혹시 이게 의미가 뭔지. 아, 네. 거기서 묻게 되는 건 성원이에게 묻게 되면 민영이 지연 씨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주신 대로 그런 마음으로 묻지 않았고, 그리고 성원이 말할 시간을 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는 지연 씨가 과거의 아픈 어떤 기억을 이제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꺼내 놓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지연 씨란 사람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뭐로 뭐를 해먹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냥 잘 사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밥을 잘 지어 먹고 잘 자고 자기 삶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 오늘도 주위에서 질문을 못했다는 분은 다음번 주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매기는 독특한 영화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야, 독특하다. 근데 독특한데 만족을 주는 영화는 되게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 구조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승전결을 찢어버리는 어떤 독특함 안에서 만족감을 주는 건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데 이 영화는 되게 그런 만족감을 크게 주는 영화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완성도 높은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 모두가 이 영화의 장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옥석 감독의 다음 영화도 되게 보고 싶진 않네요, 지금. 남의 영화 보고 싶다는 게 어찌됐건 아마 연말까지 상영이 된다는 건 IP가 되게 늦게 풀린다는 건데 상관없습니까? 네, 저는 오로지 극장에서 좀 옛날 사람이야. 넷플릭스 무시하나요? 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외급사 분이랑 조졌어서. 네, 어찌됐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부터 시작된 이것이 되게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를 할까요? 저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항상 좋았는데 이상한 많은 위로감이 느껴졌고 언제나 좋았었어요. 오늘은 또 이상하게 좋네요. 네. 그랬었어요. 완전히 영업 마인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GV를 저희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배영주 감독님의 깔끔하고 유창하고 또 색다른 해석들을 주시는 걸 많이 들으면서 유머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네. 원래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거나 막 던지셔가지고. 아무튼 오늘 저도 너무 즐기고 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개봉 3주차 3만 관객이 확보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는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영주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한국 독립영화가 흘러가는 흐름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영화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의 마음에 힘입어서 저희는 더 한 발씩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가늘고 길게 가고 싶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서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주변에 안 보신 분들한테 이 영화 이제 내릴지도 몰라 빨리 봐야 될 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어떤 감상을 가지고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을 찍자라고 그 배급사에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얼굴 내가 오늘 매기 본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지금 필요하셔도 되고요. 괜찮다, 견딜 수 있다라는 분들은 각자 같이 앉아 계시면 배우분들 앞으로 오셔서 다 같이 단체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오늘 난 진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못했다. 이 분이 저에게 그 스마트폰을 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